위태로운 토대 위에 쌓아 올려진 쿠팡 제국에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오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작년 11월에 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정부 조사와 국회 청문회가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쿠팡의 노동자 문제와 불공정 거래, 거버넌스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쿠팡은 기존의 한국 기업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격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규제 문제를 미국의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자본금 30억 원으로 시작한 한 소셜 커머스 기업이 있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이 기업은 연매출 40조 원을 넘어서며 대한민국 유통지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한때 삼성전자 다음으로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기도 했죠. 바로 쿠팡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로켓 배송이라는 혁신으로 익숙한 쿠팡은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유통 공룡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속도 경쟁의 압박 속에 신음하는 물류 배송 노동자들, 불공정 거래를 호소하는 판매자들, 그리고 베일에 쌓인 의사결정 구조까지 쿠팡의 성장은 수많은 논란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말 불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오늘은 쿠팡의 16년 초고속 성장주에 가려진 그늘, 그리고 이 기업이 전환점에 서 있는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산업 3부 정명섭입니다. 쿠팡의 성공 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배송 혁신입니다. 2010년 소셜 커머스 기업으로 출발한 쿠팡은 2014년 한국 유통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배송에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는 단순 빠른 배송을 넘어 상품 직매입, 자체 물류센터 구축, 배송기사 직접 고용 등 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수집 통합 모델이었습니다. 재고 부담을 떠안는 대신 배송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고객 경험을 만들어냈죠. 두 번째 비결은 글로벌 자본입니다. 쿠팡의 혁신 모델은 막대한 자본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쿠팡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등으로부터 조달한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바탕으로 계획된 적자를 감수했습니다. 덕분에 쿠팡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6조 2천억 원을 쏟아부어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 개 넘는 물류센터를 구축할 수 있었죠. 쿠팡의 독주에는 규제의 비대칭성이라는 외부 요인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과 심야 영업을 제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규제는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대형마트들이 새벽 배송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쿠팡에게는 사실상 경쟁자 없이 새벽 배송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무혈 입성의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쿠팡의 리더십 원칙 중 하나는 고객을 감동시켜라입니다. 그러나 이 고객 경험은 쿠팡의 속도를 떠받치는 노동자들의 땀과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의 비용을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길 배송, 새벽 배송, 무료 반품, 이 모든 서비스가 완벽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물류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그 엄청난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됐습니다. 실제로 2020년대 들어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발생한 과로와 안전사고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작년에만 사망한 노동자가 총 7명에 달했습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와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에 소속된 직원 수만 5만여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핵심 리스크가 됐습니다. 최저가, 무료 배송, 무제한 반품은 고객에게 더없이 매력적인 정책인데요. 많은 판매자들은 그 비용이 자신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일례로 쿠팡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판매가를 최저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을 판매자가 떠안는 경우가 있고요. 와우 멤버십 고객이 조건 없이 반품할 때 그에 따른 물류비와 상품 훼손 비용을 판매자가 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만족이 노동자와 판매자라는 두 축의 희생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모든 문제의 정점에는 쿠팡의 기이한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은 한국법인의 법적 책임에서는 한 발짝 비켜서 있으면서도 막강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창업자의 절대적 권력은 보장하면서 법적 책임은 회피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전형적인 책임 없는 지배구조입니다. 형식적으로 쿠팡의 지배구조는 단순합니다. 미국 상장법인 쿠팡 INC가 한국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한국 법인에서 어떠한 직책이나 지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전문 경영인 체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다릅니다. 쿠팡의 주요 의사결정은 쿠팡 리더십 팀이라는 비공식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김을장을 비롯한 쿠팡 INC의 C레벨 임원과 한국법인 핵심 경영진이 참여하는 CLT는 한국 쿠팡의 전략과 정책을 조율하는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김범선 을장이 소수의 지분으로 한국법인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건 차등 의결권 덕분입니다. 김 을장은 쿠팡 INC 지분을 8.8%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그가 가진 클래스 B 주식은 일반 주식보다 주당 29배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이 덕분에 김 을장은 전체 의결권의 약 76%를 장악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회이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사회조차 이 막강한 차등 의결권 앞에서는 사실상 김 을장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위태로운 토대 위에 쌓아 올려진 쿠팡 제국의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오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작년 11월에 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정부 조사와 국회 청문회가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쿠팡의 노동자 문제와 불공정 거래, 거버넌스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을 묻는 국회를 향해 쿠팡은 실질적인 총수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한국법인 대표의 추석을 고수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책임은 한국법인에 있다는 방어 논리 뒤에 숨으려는 태도는 오히려 더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책임의 주체를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쿠팡은 기존의 한국 기업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규제 문제를 미국의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쿠팡은 미국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에 스스로를 미국 기업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규제를 미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미국 무역 대표부뿐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까지 로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로비는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의 주요 주주들은 한국 정부의 조사가 한미 FTA 위반이라며 국제 투자 분쟁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고 불공정 무역국에 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발동까지 미국 정부에 청원했습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미국 JD 벤스 부통령이 쿠팡이 한국에서 처한 상황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쿠팡 사태의 본질은 결국 효율과 성장을 최우선하는 미국식 플랫폼 모델과 상생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한국의 규제 체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쿠팡은 한국의 규제에 적응할 것인지 아니면 통상 압력을 통해 규제 환경 자체를 바꾸려고 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쿠팡이라는 한 기업을 넘어 한국 플랫폼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벨이 쿠팡의 다음 행보와 그 파장을 앞으로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